네, 조상전화 월요일에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DB 하이텍,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56,000원에 30%입니다. 56,000원이요. 지난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그렇습니다. 아, 지난주 목요일에 들어가셨군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자마자 밀려서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네. 긍정이시네요. 그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네. 지난주에 좀 급등세 보여줄 때 들어가셨는데, 네. 아, 오늘 그래도 2%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거든요. 좀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네. 이걸 들었고요. 아, 그래서 이걸 들었고요. 좀 짧게보다는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시청자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이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 아니면 짧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 뭐, 되도록이면 뭐, 짧게, 네. 예, 짧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그럼 혹시 목표하신 가격이 있으실까요? 아, 한 56,000원 선에나 뭐, 7, 8선 오면 매도하려고요. 56,000원 정도면 지금 본전 가격이잖아, 딱. 본전 가격인데요? 매수가 56,000원 아니세요? 예, 56,000원입니다. 그러면 56,000원 이상이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신다는 생각이시네요? 예,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이슈 때문에 혹시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제가 뭐 짧게 보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짧게 보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테슬라 이슈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 거치고 그리고 한번 이제 다시 재반등 전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돌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56,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6월 17일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상승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이게 6월 14일 날 밸류 공시해가지고 3분기 중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마련이라는 뉴스가 14일 장 끝나고 나왔고 그게 17일 날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이슈보다는 아마 밸류 공시 요걸로 해서 주가가 제가 보기엔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생각하고 계신 테슬라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 대응을 하시되 혹시 생각 외로 주가가 좀 강하게 전개가 되게 되면서 56,000원 이상에서 좀 많이 머물러 주게 된다라면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56,000원에서 매도 준비를 하시되 테슬라 이슈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3분기 중에 밸류업 공시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좀 더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네네. 다시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추가 매수는 일단 지금 30%인데 30%는 비중 혹시 부담되시는 수준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되는 수준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30%잖아요. 예, 그럼 30% 어느 정도 더 여력이 있으세요? 예? 10%더 매수할 수 10% 더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하시지 마시고 혹시 가지고 계시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면 괜찮지만은 혹시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되고 주가가 혹시 밀리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추가 매수를 논의를 해보세요. 지금은 가지고 계신 물량만 가지고 방향성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을 낮추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텐데 추가 매수했는데 가격이 빠져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방향성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좀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DB 하이텍에 대한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면서 꼭 탈출하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네, OCI 홀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만 천 원에 10%인데요. 네. 아니, OCI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홀딩스라는 주식은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내려가만 가네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며칠 됐어요. 혹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저기 OCI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러길래 네. 이것도 좀 올라가지 않나 해서 한번 사봤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빠져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계속 네.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 오늘도 2%대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서 상담받고 네. 싶어서 전화 좀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이네요. 그럼 네. 차장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좀 안타까운 게 네. 이 OCI 홀딩스가 뭐 지주사 전환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뭐 폴리실리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지주회사 또 이제 뭐 주주하는 정책 또 이제 뭐 제약회사를 인수하는 네.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이 상관없이 다른 부분 때문에 이제 OCI 홀딩스가 여러 이제 외부적인 요소가 뭐 잘 되면 잘 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관없지만 이런 부분이 좀 불분명하게 좀 나와주는 상황 때문에 이 매도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네네.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주주하는 정책이나 뭐 봤을 때 자사주 소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히 뭐 이 퍼센테이지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뭐 파급력은 좀 제한적으로 가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제약회사에 대한 부분의 인수를 봤을 때도 시장에서 그게 썩 이렇게 주가적으로 지금 흘러내린 걸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이슈로는 작용을 하지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폴리실리콘 이쪽에서의 수주나 또 이제 폴리실리콘 쪽에서의 가격 추이를 좀 제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수주 현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도 볼 수 없어요. 지금 내년까지도 봤을 때도 이 수주 금액이 거의 1조 5천억까지도 이상 육박한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리나 솔라와 또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 계약에 대한 얘기도 나와준데, 근데 그만큼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 왜 했냐? 네. 이런 긍정적인 뭐 펀더멘탈 상이나 이런 이슈 부분이 주가에 가야 되는데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잘 못 갔던 상황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역으로 얘기하면 이 주가 빠졌을 때 그러면 더 사야 되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뭐 지금 말씀드렸던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물이 언제까지 나올지 부분도 약간 좀 그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청자분도 지금 9만 1,000원에 10% 정도면 저는 중립을 들었던 이유가 추가 매수도 그렇고 매도하는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좀 힘드시겠지만 좀 기회를 한번 좀 계속 한번 줘보셔도 나쁘진 않다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OCI 홀딩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율의 레포트는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장분님께서도 지금 가격이 지금 57,200원인데 손해 보시는 것도 안타깝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본업에 치중하면서 이 정당하게 좀 OCI 홀딩스가 좀 밸류를 받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홀딩스 잘 홀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봤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LG전자고요. 네네.
네, 매수가는 10만 1,900원인데요. 네. 오, 지금 제가 한 10% 정도 들고 있는데 네. 이게 얼마 정도에 가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걸 아. 잘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조금 네. 네, 오래 가지고 계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매수하셨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익절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예.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두 네. 분 다 긍정 주셨네요. 오늘 네. 뭐 LG 디스플레이 레포트도 어. 나오고 LG전자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만년 뭐 10만 전자 밑에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이렇게 11만 원대로 올라왔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글쎄요. 그 꼭지를 맞출 수 있으면 저도 좋겠는데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 12만 원 돌파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네. 네. 혹시 LG전자 뭐 때문에 사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가전제품도 좀 좋고 LG전자가 좀 빠졌길래 네네. 밑에서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좀 9만 얼마 때 살라다가 그게 네네. 계속 파란불이라서 안 샀는데 좀 빨간 이게 좀 매수세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뭐 아. LG전자가 전장 쪽으로 네네. 좀 그런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약간 올라가는 그 저기 타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글쎄 뭐 요새 자꾸 금방 올랐다 빠졌다 그래서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쭉 갖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올라갔다 조금 이따 또 빠지면은 또 이제 걱정되죠. 네 걱정이 돼서 그냥 네. 조금 이번에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어느 선에 올라가면 손해나지 않고 조금 팔았으면 이득을 좀 냈으면 하고 네. 전화드려봤어요. 아, 혹시 6월 17일 전후로 매수하셨어요? 예. 요새 매수 며칠 되게 전에. 잘하셨는데요? 잘. 어쩌다가 한번 그게 된 거예요. 그것도 실력이죠, 뭐. 일단 지금 화면 보시면은, 예. 보세요. 시청님께서 매수하시고 난 다음부터 보게 되면 특징이 뭐가 네. 있냐면, 음봉이 안 나와요. 네. 그죠? 네네. 6월 17일부터 보게 되면 계속 다 양봉이죠. 네. 그러면 너무 걱정이 되시면은, 네. LG전자가 요날 5월 28일에 보게 되면 장대 양봉 나오고 난데 음봉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 지금 양봉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걱정이 되시면은, 예. 음봉 나온 날 파셔도 돼요. 음봉이 음봉이 나온 나오는 날이요. 예. 나오면 네. 팔면 되는데 네.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전장 쪽에 이제 그쪽도 물론 LG전자가 모멘텀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네.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예. 액신 관련돼서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모멘텀이 뭐냐면은 LG전자가 경영 목표에 뭘였냐면 최근에 주가 부양을 넣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수급 보게 되면은 이 LG전자 수급 보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신 날 있잖아요. 6월 17일 전후에서 기관하고 네. 외국인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경영 목적으로 주가 부양을 넣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붙어서 지금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시장님께서 잘 파시려면은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너무 걱정이 되시면은 지금 6월 17일 이후부터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음봉에 파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은 일단 네. 12만 원 볼 것 같아요. 12만 원까지 목표가 일단 설정을 해놓고 12만 원요? 예, 12만 원이요. 그래서 그게 네.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 그 가격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그냥 미래는 없이 저는 다 보낼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네. 음봉 나오는 거 조심해라. 두 번째는 일단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유 있게 12만 원까지 보시되 네. 조금 신경 쓰이는 음봉이 만약에 중간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예. 그때 가서는 꼭 수익 내고 나오자. 네. 예, 이렇게 한번 일단 먼저 전략을 잡고 한번 지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LG전자 또 시원한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좀 자세한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전화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6803님이신데 에이텀이라는 종목을 보유 중이십니다. 매수가 15,000원이고 비중이 10%, 보유한 지 한 달 됐는데 신규 종목이라 대응이 힘들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차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좀 많이 밀려가지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 에이텀이라는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게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휴대폰 관련된 충전기 네네. 쪽 기업인데 어느 순간 이제 전기차 쪽 진출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전기차와 관련된 이 충전 쪽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지금 맥을 못 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15,000원이요. 그럼 15,000원이면 언제 좀 한달 들어가시 정도 한 됐어요. 달 네. 정도 되셨으면은 우선 10%시면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되 추가 매수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리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기업 관련된 뭐 부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흑자가 났고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잘 못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에이텀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어쩔 수 없죠. 이제 휴대폰 쪽의 충전기 산업 자체가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의 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익 구조로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냐? 근데 2022년부터 지금 2021년부터 매출액도 좀 저하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일단은 보유하시되 저는 어느 정도 선절가 라인은 좀 정하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도 웬만해서는 어떤 이제 성장성을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10% 정도면은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지금 부채 비율 또 이제 유보율까지도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네. 그 상담 주신 분의 이 자산의 10%두 자릿수까지는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말씀드린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어떤 10%를 매도하는 것보다도 뭐 10%에서 5% 그리고 그때 또 주가가 또 힘이 없었을 때는 뭐 전량 매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텀에 대한 전략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2803님이십니다. 시노펙스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2,200원대고요. 비중이 25%라고 합니다. 계속 미끄러지는데 기다리면 오를까요?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추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시노펙스 아마 6월 12일경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때 급등했다가 결국에 급락으로 마감해서 저희가 또 특징주로도 다뤄봤었던 종목이긴 한데 네.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순수하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해보자면은 네. 기다리면 오를까요? 비중이 늘려서 단가를 낮추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비중은 있잖아요. 이게 각자 포트마다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100%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안 되신 분이 있을 거고 10%라 하더라도 비중이 크신 분이 분명히 작으면 틀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판단하게 본인 판단의 비중을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 25%라는 비중이 부담이 되지 않게 된다라면 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6월 10일 날 윗골에 달리는 음봉 크게 한번 맞고 난 이후에 그냥 모멘텀 소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날짜를 보기에는 앞전에 그 3월달 흐름과 되게 유사하게 일단은 주까지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닥 잡았다라는 신호가
일단 옆으로 기는 모습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매도하실 생각이 그냥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주가가 흘러내리는 구간에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전 흐름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난 3월달 같은 주가 계속 흘러내리다가 4월달 들어가서 어쨌든 주가가 안 빠진 구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혹시 하실 거면은 요 앞전 요 구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적어도 안 빠지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세요. 그게 일단은 뭐 9,500원 구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9,500원 이상 주가가 안 빠지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면, 즉 하방 경직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기보다는 이제 안 빠질 때까지 기다려봐야지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이사님? 글쎄요. 손절을 하려면 이미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이 맞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6월 10일 날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시가 깨지고 음봉 전환했을 때 이때 팔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신 거 보면은 제가 볼 때 팔 생각 없어요. 팔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호팩스까지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유튜브 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예, 저 고려시멘트인데요. 네, 비중은 14%고요. 네. 매수가는 3,500원인데.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네네. 근데 며칠 전에 문자가 왔는데 음. 6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연락을 달라 그러면서 1,664원이라고 그러더라고, 매수가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상증자 관련해서 문자를 받으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근데 만약에 유상증자가 나온다면 지금 이제 이게 더 떨어져야 맞잖아요. 네. 근데 오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일단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고려시멘트는 두 분 다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차장님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 우선 이제 받는 가격을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우상자 받는 가격을 떠나가지고, 네. 이것도 참 앞서서 저희가 GS 글로벌 얘기했을 네네. 때인 것처럼 지금은 여러 이제 뭐 시추나 관련됐던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실적에 상관없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시추나 여러 부분에 있어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테마라고 봐요. 네. 결국은 테마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은 정말 건설 경기가 정말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고려시멘트도 지금 경영이 악화돼서 사업장을 폐쇄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그것도 유상증자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의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글쎄요, 이제 어떻게든 유상증자에서 먼저 가격을 받으면은 매수단가 그 가격 받는 어떤 공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갔을 때 비중을 또 현금을 넣어서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선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받는 부분 선택을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어떤 주식을 또 받으면서 하실 비중을 늘린다는 관점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가 당연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시멘트나 또 레미콘 여러 가지 사업 부분보다도 또 이제 레저 사업을 또 진출하는 부분을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여러 사업에 대한 그냥 과도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고려시멘트가 이제 또 뭐 레저 사업 이런 분이 또 이제 이 성장주는 또 아니잖아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비중이 14%인데 이 갖고 계신 좀 오래됐지만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그 가격이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돼서 저는 이 정도 가격이시면 물론 좀 손해로 손절을 하시더라도 한 10% 정도만 줄이시고 나머지 4% 정도는 좀 줄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나중에 유상증자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저도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가격을 보고도 크게 지금 현재 가격이랑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받는다는 것보다도 한번 좀 지켜보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까지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기 뭐야 유상증자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유상증자를 안 받는 게 좋죠. 아, 네,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네, 드려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 정도는 그냥 손에 놔도 네, 시청자님 좀 잘 힘드시겠지만 음.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되시나요?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시청자님. 네, 제가 지금 봤는데 고맙습니다. 한 1,727원인 것 같은 1,727원이면 네, 지금 가격보다는 굉장히 싼 가격에 네네. 나오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서지만은 아마 이제 그 신주에 대한 이 발행 예정이 갈수록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어요. 네. 예, 아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고려 시멘트 도와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이중배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2천에 10%. 아, 좀 되셨네요, 시청자님. 한참 된 건데 이거 또 며칠 전에 사가지고 이게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샀더니만 이렇게 더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올라갔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네, 올라갔다 내려올 때요. 내려올 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SK이노는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네. 사실 뭐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해가지고 그때 급등세 보여줬는데 그 효과가 이미 떨어진 건지 중립의 이유는 뭘까요, 이사님? 중립의 이유는 어차피 그러니까 합친다라는 거잖아요. 네.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에너지 부분인데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그렇게 시장에서 이슈는 안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본질적인 사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지금 SK ENS 관련돼갖고 지금 시끄럽지 않나요? 지금 뭐 알짜사 뭐 KKR에 뭐 내줄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결국 뭐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이렇게 최근에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봐요. 저기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요 SK 이노베이션 지금 단기로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좀 중기, 장기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래된 네.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슈도 나오고 그래갖고 샀더니만 이렇게 더 빠지네요. 그러니까 빠졌는데 네. 이거를 이제 안 오르면 단기에 파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길게 가도 상관없고요. 예. 길게 가도 상관없다고요? 예. 일단은 네.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SK 이노베이션이 에너지 사업도 그렇고 배터리 쪽도 그렇고 지금 양쪽 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게 된다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럼 배터리 3사 같은 단기라면 어떻게 해야 경우는 돼요? 네? 단기랑 매도를 해야 돼요? 단기라면은 단기로. 일단 매도하는 게 맞아요. 매도하는 게 맞아요. 네네. 이게 만약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했다라면은 네. 주가 이렇게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단기든 장기든 뭐 지배구조 개편이든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바닥부터 주가가 일단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바닥이 다 왔다라고 제가 확신을 못 드려요. 확신을. 그렇기 때문에 길게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들어가신 거라면은 일단은 생각 외에 예상의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틀 연속 음봉 나왔잖아요. 반등 시 매도를 이용해 가지고 손실 좀 줄이고 일단 나와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를 공략해 보신 게 제가 보기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 단기든 장기든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슈가 나와서 일단 따라잡았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안 돼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오늘 하루라도 한 번 더 단기든 장기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명확하고 원하시는 대답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더 한번 전화 빠질 수도 주세요. 있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내일이라도. 네, 예, 이게 더 좋습니다.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더 일단 빠질 내일도 수가 빠질 수 있어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까지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